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경마장에서 경주에 출전하기로 한 말 대신 다른 말이 경기에 나오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주마의 색깔도 다르고 내장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는데도 마사회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제2경주 경기. 경주마 10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2번마로 나선 가왕신하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입니다. 2번 가왕신하는 그 뒤쪽에서 3, 4, 2, 3, 3번, 5번, 10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 가왕신하는 7위로 들어왔는데 다음 날 다른 말이 뛴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마사회가 확인해보니 출전한 말은 가왕신하가 아닌 아라장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가왕신하는 말이 인기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캐치할 수 있거든요. 마필관리사와 수의사는 경기 전에 경주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말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칩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회색의 가왕신하가 아닌 갈색의 아라장군이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말이 바뀐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지난 4월 마필관리사들의 파업이 시작된 뒤 경주전에 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그냥 마치 다리가 저는지 안 저는지 수의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을 축소시키고 이걸 안 하고. 마사회는 가왕신화에 걸린 막건 판매액 3억 1,3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마 시행 전반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주에 수십억 원씩 베팅되는 경기에서 출전마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부 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서귀포 문섬에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산호군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 지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청이 사실상 잠수함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20여 년 동안 운항 허가를 내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연산호군락지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문섬. 그런데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는 구역 암벽에는 잠수함과의 충돌로 긁힌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고 산호군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은 1988년부터 34년 동안 잠수함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계속 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심의에서 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추가 현지 조사 없이 업체가 제출한 모니터 보고서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20여 년 동안 허가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것은 단 2번. 문화재청은 해양 생태 전문가 1명이 포함돼 모니터링을 하는 데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당 모니터 보고서만 보고 현지 조사 없이 허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가시해송 등 법정 보호종의 실태는 조사하지 않고 산호 종류에 상관없이 암벽에 덮이는 정도만 따져 복원료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저 암벽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심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한두 차례 보류한 뒤 조건부로 허가를 연장해온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입니다. 2000년, 2001년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미 이제 안반 훼손이나 산호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면 관광 잠수함 운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어야 됐다. 서귀포 관광 잠수함 운항 허가가 내년 말로 끝나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7일 문섬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휴가지에서 일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워케이션이 확산되면서 제주가 그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유 오피스 운영에 참여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수도권에서 온 직장인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 자료를 만들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주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하다가 창문 밖에 봤는데 이제 바다 보이고 하면 좀 마음도 리프레시 되는 경향도 있고 좀 업무에 도움도 간접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이 마을의 협동조합. 마을 회관에 남는 공간에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로 빵과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휴식할 때 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오신 분들이 제주도까지 와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녀분들하고 같이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다랑시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쉴 수 있게 연기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가자 750여 명을 추가 모집하고 마을 여행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와 연계해 홍보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어떤 사업체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 참가객, 관광객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저희 공공기관이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에도 색다른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도로를 점령한 일명 에어풍선이라고 불리는 야외 광고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모두 불법 광고물이고 실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은 형식적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살 아이가 팔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에어풍선, 즉 5개 광고 설치물에 전선을 덮은 철판에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핸드폰을 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건물을 찾는다던가 두리번거린다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땅을 보고 걸어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발밑만 보고 걸어가나요? 가게 앞에 내놓은 에어풍선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도 자칫 잘못하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이런 에어풍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불법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여기 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하시기로 하는 건 줄 알았던 거고. 관련 법상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둘 수 있는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지지 않은 간판은 입간판으로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단속은 형식적이고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도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고 위험해도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는 이유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하게 막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하진 않아요. 궤도 위주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5개 광고물 관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비가 그친 뒤라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거치겠고 오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도 유입되겠는데요. 아직 대기 상층엔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대기 상층과 하층 간의 온도 차이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주로 제주 산지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 곳곳으로 소나기 구름이 피어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라산 등반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고요. 제주시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9도, 서부와 남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동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 24도, 서부 지역 23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장 임명이 새 도정 출범 뒤인 다음 달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전임 도정에서 이미 시행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유지하겠다면서 12대 도의회의 원 구성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시장 임명은 취임 첫 달인 다음 달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는 정무부 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 7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 30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모두 망인으로 법정에는 피고의 형제와 자녀, 조카 등 유족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명예회복이 너무 늦었다며 정부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을 받은 희생자 7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4.3 군사재판 수용인에 대한 문헌 등을 심층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제적이 없는 희생자 7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에서 직권재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의원 정수 조정으로 늘어난 도의원 2명을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추가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수 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선고돼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숙박업소 운영자 등 2명이 제주시 도두하수 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하수 처리 악취에 대한 첫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어서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걸로 예상됩니다. 서귀포시를 찾는 관광객은 30대가 가장 많고 휴양과 휴식 목적의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달 관광객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는 20대 방문 비율이 23%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30대가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행 목적은 휴양과 휴식이 36%로 가장 많았고 여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5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쇼핑과 여행 경비 대중교통은 3점대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